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순천시가 내년도 국고 확보 목표액을 2,200여 원으로 정하고 당국에 대한 설득 작업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순천시는 어제 내년에 추진할 정유재란 전적지 복원과 월평유적 선사공원화 등 145개 역정 사업에 모두 2,263억 원의 국비 지원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순천시는 이를 위해 지난 23일 시장단이 세종정부청사를 방문해 당국자들을 만난 데 이어 앞으로도 도와 국회 등을 찾아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적극 설명할 계획입니다. 미투 운동의 여파가 지역 문화예술계에도 파장을 미치고 있습니다. 지역 출신 유명 사진작가의 성추문이 확산되면서 순천시가 5억 원이나 들여 지은 스튜디오가 임시 폐관됐습니다. 박광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화예술계 명인들의 창작 공간이 즐비한 순천 문화의 거리입니다. 이곳에서 가장 주목을 받았던 곳은 개관 1년 3개월째인 배병우 사진 스튜디오. 지역 출신 저명 작가를 통해 지역의 문화예술을 알리는 보금자리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 바다에다가 이제 줄낚시 놓고요. 그 부표라는 게 있어. 그 암초 이런 거 부표 같은 데다가 배 딱 묶어놓고 수영하고 이제 놀고 있다가 걷으면 몇 마리 걷어 올라오면 거기서 된장. 소나무 사진으로 대표되는 세계적 유명세. 시에서 5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건립한 독특한 건축물도 방문객들의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이 스튜디오가 폐관 조치된 건 지난 주말. 작가와 관련된 추문이 불거진 지 하루 만에 시 당국이 서둘러 문을 닫았습니다. 하지만 현재 배 작가의 성추행 파문은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더욱 확산되는 상황. 설계 당시부터 작가의 뜻이 반영된 거리의 대표적 건축물로 배병우의 그림자를 걷어내기 쉽지 않아 앞으로도 걱정입니다. 문화의 거리와 창작예술촌 사업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이 당국의 급선무입니다. 시 입장에서 상당히 당황스럽고 또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선은 당분간 우리 지역의 문화예술인들 또 사진 작가님들이 이곳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요. 이른바 스타 마케팅을 활용해서 전국 각 분야 예술가들의 사랑방으로 활성화시킨다는 옛도심 활성화 전략이 성추문이라는 예상 밖의 암초를 만났습니다. MBC 뉴스 박광수입니다. 고흥 나로 우주센터에서 매년 과학 로켓이 발사됩니다. 전라남도는 올해부터 2021년까지 사업비 150억 원을 들여 고흥 우주항공센터 일원에서 과학로켓 최적화 개발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항공우주연구원이 주관하는 이번 사업은 매년 두세 차례 과학로켓 발사 실험으로 로켓 개발 연구와 발사체 기술 습득 등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흥 나로 우주센터는 지난 2013년 과학위성을 실은 나로호 발사 이후 발사체 부품 개발 때 지상 실험만 이뤄지며 5년째 활용이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지난해 전남 지역 연안 여객선 이용객이 90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지난 한 해 전남 지역 연안 여객선 이용객은 911만 명으로 전년도 848만 명에 비해 8% 늘었습니다. 이는 지난 2014년 세월호 사고로 770만여 명까지 줄어든 이후 역대 가장 많은 이용객입니다. 전남도는 여객선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가고 싶은 섬 시책을 적극 추진한 점을 여객선 이용객 증가의 원인으로 분석했습니다. 상포지구 의혹으로 촉발된 고소 사건이 여수판 미투 운동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시민단체와 시의회 역시 주철현 시장에 대한 압박의 수위를 높이고 있어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보도에 문영철 기자입니다. 주철현 여수시장이 최근 자신의 SNS에 올린 글입니다. 상포지구를 둘러싼 음해와 흑색 선전을 감내하기 힘들었다며 한 시민운동가를 고소하게 된 배경을 공개적으로 토로했습니다. 주 시장의 이 같은 해명에도 불구하고 고소 사건은 지역 내에서 또 다른 형태의 미투 운동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일반 시민들까지 나도 고소하라는 피켓을 내걸며 반발 대열에 합류하고 있는 겁니다. 언론사 광고를 통한 공개 탄원에도 500명 이상의 시민들이 이름을 올릴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가 있다면 거기에 의혹 제기를 하는 것은 당연할 텐데 시장이 시민을 고소했다는 것은 그건 어불성설인 것 같고. 활동 기간이 끝난 여수시 의회 특별위원회 역시 다음 달 열리는 임시회에서 상포지구 관련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 일정 조율에 들어갔습니다. 일부 의원들이 절차상 문제를 제기해 심의가 한 차례 보류됐지만 사건의 당사자이자 주 시장의 오촌 조카 사위가 돌연 잠적하면서 특위 입장에서는 반전의 기회가 마련된 셈입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저희들에게 기간 연장을 해주면은 상포특위를 다시 가동을 해서 본회의에 올리는 걸로 이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조심스런 입장을 보여왔던 이용주 의원 역시 지난 주말 상포지구 현장을 방문해 문제 제기에 나섰습니다. 여기에 지방선거 출마자들이 주철현 시장을 향한 압박과 공세를 본격화할 조짐까지 보이면서 상포지구 특혜 논란은 새로운 국면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해마다 되풀이되고 있는 광양 매화축제 교통 문제와 관련한 대책이 마련됩니다. 광양시는 다음 달 17일부터 열리는 매화축제에 대비해 둔치 주차장 일부를 대형 버스 전용 주차구역으로 지정하고 둔치 주차장에서 매화마을 삼거리 구간을 순환버스 전용 구간으로 지정해 운영합니다. 이와 함께 광양시는 원거리 관광객들에게 교통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광주터미널에서 축제장으로 가는 임시 고속버스 운영도 협의하고 있습니다. 광양 매화축제는 남도의 대표적인 봄축제로 100만여 명의 관광객이 찾고 있습니다. 금호타이어 채권단이 어제까지 노사에 요구한 자구계획안 제출이 결국 무산되면서 이제 눈과 귀가 채권단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채권단이 당장 법정관리 카드를 꺼내들 수도 있어 금호타이어 운명은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상태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윤근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채권단은 노사 합의가 안 될 경우 이미 강력한 후속 조치를 예고한 상태입니다. 1조 3천억 원 규모의 차입금 만기 연장 등 유동성 대책을 무효화하고 단기 법정관리인 P플랜을 밟겠다는 겁니다. 법원 주도의 법정관리와 채권단 주도의 워크아웃을 결합한 P플랜은 지난해 대우조선해양 회생 과정에서 한때 검토된 적은 있었지만 국내에선 아직 적용된 사례가 없는 방법입니다. P플랜이 적용된다면 금호타이어는 워크아웃 졸업 4년 만에 또다시 회생 절차를 밟게 됩니다. 이 경우 부실기업이라는 꼬리표와 함께 대외 신용도가 추락하고 영업활동 역시 심각한 타격이 예상됩니다. 채권단이 노조의 동의 없이 희망퇴직이나 임금 삭감 등 강력한 구조조정을 추진할 수도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통상 두 번째 경영 정상화 절차는 구성원들에게 가혹할 만한 희생을 요구하는 게 일반적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이 곧바로 조치를 취할지는 미지수입니다. 현재 한국 지원 문제로 머리가 아픈 산업은행이 대규모 구조조정이 가능한 법정관리행에 대해서 부담을 느낄 수 있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경영 정상화를 위한 노사의 협상이 결렬된 상황에서 이제 금호타이어의 운명을 가를 채권단의 선택이 임박했습니다. MBC 뉴스 윤근수입니다. 목포 해상 케이블카가 올 하반기 운행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케이블카 운영 수익금 배분이 논란인데요. 사업자만이 아니라 목포시와 시민들에게도 돌아갈 수 있는 방향으로 논의되고 있다고 합니다. 김양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달산과 고화도를 잇는 목포 해상 케이블카. 거리는 3.23km, 국내 최장으로 현재 3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케이블카 개통 초기 교통 혼잡을 피하기 위해 차량 900여 대가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 2곳이 조성됩니다. 케이블카 탑승객은 연간 100만여 명에 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운영업체는 매년 총 매출액의 3%를 목포시에 공익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그 기부금은 목포시가 관광진흥기금으로 조정을 해서 매년 관광 인프라 조정이라든가 관광 사업에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운영 수익금이 사업자뿐만 아니라 목포 시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시민 공모주도 도입됩니다. 총 규모는 사업비의 10% 수준인 50억여 원으로 연간 5%의 이자를 5년 동안 지급합니다. 시민들의 많은 참여를 위해 한 주당 가격은 10,000원 선에서 결정될 예정입니다. 시민 공모주는 그 상환 능력과 그 지불 능력에 대해서 국가기관에서 충분한 검증을 거쳐서 승인을 해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민주 공모는 목포 해상 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시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공사가 마무리되는 6월쯤 시작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운영되고 있는 농촌인력지원센터가 농촌 일손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현재까지 도내 15개 시군에서 농촌인력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는 12곳을 추가해 모두 33개 지역 농협에서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온화한데 공기가 착합니다. 밤사이 먼지가 쌓이면서
현재 경기도 시흥의 경우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111마이크로그램까지 올라 있고요. 서울 동대문도 71마이크로그램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후에는 먼지가 들어오면서 농도가 더욱 짙어지겠습니다. 외출하실 때는 황사용 마스크 꼭 착용하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오늘도 남부지방은 3월의 봄날처럼 따뜻하겠습니다. 광주나 기온이 15도, 대구는 16도까지 오르겠고요. 서울도 8도 등으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